안녕하세요. 중년사랑TV의 미나입니다. 오늘은 바람피는 유부녀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녀들도 바람을 핀다고 해도 현장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부녀들의 경우에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집에서 살림만을 하는 경우와 다르고 또한 작정하고 바람피겠다는데 증거를 남겨 의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스마트폰에 증거를 남기는 여자는 바람필 자격도 없는 거겠죠. 그렇게 허술하게 저 바람핍니다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알아서 주의할 거고 또한 예쁘게 꾸미고 나가거나 속옷은 따로 들고 나가거나 다 밖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또한 바람피는 유부녀 중에 술 마시고 밤 늦게 들어오는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낮에 알아서 해결하고 남편보다는 최소한 일찍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알리바이는 확실해 보이지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큰 특징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일이 작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인터넷으로 장을 보고 새벽 배송을 한다고 한들 직접 보고 사야 하는 물건들이 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이 많습니다만 보통 살거리들을 적어서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 거랍니다. 그러나 바람을 피고 있는 여자라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일이 잦을 거고 장바구니에 항상 원화도 가득 채울 겁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일주일에 외출이 3번 정도 된다면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남편도 알고 있는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잦다. 알리바이가 확실하려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친구 중에서도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잦거나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곤 합니다. 핑계를 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사친 중에 한 명은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여사친과 남편이 본 적이 있고 알고 있는 사이이기에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부쩍 잦다면 한 번 정도 생각할 필요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여사친이 결혼 준비를 한다거나 가족 간에 불화하거나 큰 일을 당해 도움을 줘야 한다는 식으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핑계나 알리바이를 만들어버리면 절친이기에 만나서 위로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외출을 하는 시간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불규칙적이다. 바람피는 유부녀들이 가장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외출입니다. 주로 집에서 살림을 하는 여자분이라면 어떻게든 나갈 핑계를 만들어야 하고 직장을 다니는 여자라면 어떻게든 눈치 않게 들어오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퇴근 시간이나 운동이나 문화센터를 가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런 시간들이 불규칙적인 부분이 많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매일 정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중간에 집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 의심이 든다면 낮 시간에 집에 들어왔을 때 여자가 집에 없는데 일정이 없는 외출일 경우 어디 갔었냐고 물어볼 때 대답이 시원치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봐야 할 거랍니다. 네 번째, 너무나도 당당한 경우, 평소 일상대로 생활하기에 큰 특징이라고 하면 대놓고 바람을 피는 유부녀들도 있다는 겁니다. 남편의 무관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스마트폰도 연락이 오는 대로 문자나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꾸미는 걸 좋아하고 외출도 자연스럽고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긴장 없이 적당히 넘어가고 오히려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기까지 해서 의심을 받지 않는 경우인데 안 되면 갈라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대놓고 바람 피우겠다고 나오는 이런 여자분들도 꽤 있나 봅니다. 평소 잘 놀고 잘 다니는 여성분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도 있나 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여자들의 큰 특징은 술을 좋아합니다. 이성과 술은 불가분의 관계인 건 다들 잘 아시죠? 이성을 만나러 가기 위해 카페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밤거리가 화려한 나이트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술을 좋아하기에 이런 여자들은 맥주, 소주, 양주, 와인 등 어떤 술이든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비싼 술로 유혹하면 쉽게 혹하기도 합니다. 원래 남자도 좋지만 비싼 술을 마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환상에 혹해서 그렇게 남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술 마시면 성욕이 증가하고 그 다음은 자연스레 이어지는 거예요. 또한 남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그걸 또 잘 이용합니다. 눈치가 빠르고 센스 있다 보니 남자들 마음대로 부릴 줄 아는 경향이 있어 때로는 남자를 애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떠나버릴지도 모르니
지치지 않는 선에서 질질 끌지 않고 쉽게 주는 경향이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성행하는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수의 불륜의 시작은 온라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온라인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됐죠. 집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온라인과 전화 연락망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는데 에너지는 안에서 점점 쌓여만 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국 온라인에서 만남을 찾고 해결하게 됩니다. 기혼만 입장 가능한 기혼방부터 기혼과 미혼이면 기미방, 기혼과 돌싱이면 기돌방 등 이런 방들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한 검색으로 또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들어간 대화방에서 요구하는 인증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나의 지역을 넣어 아이디를 바꾸고 웨딩 사진과 아기의 돌 사진을 보내라는 등 이혼한 남녀라면 이혼 서류까지 인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인증을 통해 서로의 약점과 신상을 쥐고 뒤탈이 없게 하려는 것이죠. 범죄에도 많이 사용되는 텔레그램에서도 이런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추적과 탐지가 어려운 텔레그램의 특성상 이런 방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유도해서 텔레그램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도 하죠. 여기서는 천국방이라고 부르며 본인의 나체 사진 등을 가입할 때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만남들에선 특히 기혼자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기혼자들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 서로 조심해야 하고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은 동질감과 함께 오히려 그런 상황과 조건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불륜의 파트너로서 미혼과 돌싱보다 기혼자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운동 동호회들도 인터넷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운동 동호회들의 업그레이드 버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년분들 뿐만 아니라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기혼자들도 많이 있으며 지역 모임을 통해 많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SNS가 언제부터 범죄에도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파트너가 갑자기 휴대폰을 많이 보거나 보물처럼 다룬다면 조심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위해 항상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